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이우승 대표이고요. 윤현준 컨설턴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예쌤과 함께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부족한 것인지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충 수업 같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같이 쓰는 날이니까요. 녹화 방송으로 올라갈 때 저와 차근차근 윤현준 컨설턴트와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도 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소합니다.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내 장점과 학교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학년 생활기록부 전체를 봐야 하고 생활기록부 속에서 자신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진로 관련 탐구 활동과 그렇지 않는 활동을 나눠보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탐구 활동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탐구를 했는지 작성을 해보거나 나의 자랑거리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단 본인의 자랑거리가 아닌 본인의 생활기록부 내에서 자랑거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관련 탐구 활동을 정리할 때는요, 본인이 진로를 위한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보고서 내용도 좋고요, 발표 혹은 탐구 활동도 좋습니다. 자, 진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활동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학교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체육대회나 축제 혹은 해외 교류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쭉 적어보시고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잠깐 멈춰보고 본인이 이러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자, 그럼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진로에 관한 노력을 정리했고, 이제 거기에서 주제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1번입니다. 자신이 진로와 관련한 노력을 쓰고, 학습 경험을 쓰고, 교내 활동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로에 관련한 노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공을 위해 넌 어떤 노력을 했어?를 묻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해 놓은 생활기록부 활동들을 보고 내 생활기록부의 전공적 합성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등을 꼭 봐야겠죠. 자, 내 생기부의 활동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다면 이제 좀 더 깊은 주제를 정할 때입니다. 위의 친구의 경우는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많이 한 활동을 적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임무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생활기록부를 보충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단발성 활동으로만 끝난 것을 깊게 다시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기록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위의 학생의 경우는 마케팅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과 과정이 들어가 있는 생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소 부족한 금융과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꾸미는 게 좋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잠깐 멈춰놓고 자신이 많이 어필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내가 어떤 점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요. 자, 표현된 기록들이 제가 직접 쓴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교사의 평가에 의해서 교사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심화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키포인트, 키워드만 작성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융과 회계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노력이 바로 금융입니다.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쓰라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금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지식을 얻으려 했나요? 가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금융회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그 활동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쓰기 싫다고 의식의 흐름대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자기소개서는 어렵고 힘들어요.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는데 남들은 본인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소개서는 글로써 매력을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어필하려면 충분히 나를 알아야 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보시고 있는 친구들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가 다 정해졌다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장점을 여기서 어필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학교는 나의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고 학교가 학생을 평가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2.0등급 친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 다빈치형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은 학업 역량은 이렇게 20%인데 중앙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정도가 되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학업 역량에서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 회계에 대한 주제를 잡는다면 나는 어떤 장점을 어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자 하는지 미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잠깐 멈춰놓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형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중앙대 학교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통합 역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서 얻은 성장 과정과 결과, 탐구 역량은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한 역량, 인성이라는 것은 협력 활동 및 팀워크를 보는 것,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력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역량이겠죠. 그럼 우리는 1번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어필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탐구 역량과 발전 가능성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 이미 학교 내신으로 충분히 어필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통합 역량과 인성은 2번 자소서 항목에서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미리 큰 틀을 짜놓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의 주제도 정해졌고 평가 어필 내용도 정해졌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이나 회계에 대한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수학과 연관지어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어려운 이유는 막연하게 1500자를 바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1500자를 반으로 나누고 그 반으로 나눈 부분에서 또 이렇게 1등분, 2등분, 3등분을 해보는 겁니다. 활동을 막연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활동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 동기와 내가 고등학교에서 의미 있게 한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 활동이 집중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200자 이내로 짧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방법과 활동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활동 중심이 아니라 나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에 통해 배운 점과 성과를 쓰시는데 단순히 무엇을 해서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활동에 대한 배운 점을 쓰는 공간입니다. 이 활동에서만 배운 점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발전 가능성을 어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두 번째 B 파트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B 파트로 나오게 되면 A 파트에 심화 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 활동의 경우에는 3학년에서 매우 찾으면 좋은데요. 자, 혹시 3학년 때 안 된다고 하면요. 2학년 때부터 연결된 고리를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3학년 생활기록부가 나오고 나서 작성하는 것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자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한다면 A 활동의 어떤 부족한 점 또는 그런 것들을 심화시키고자 B 활동을 계획하였고 그 활동의 내용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 활동을 통해 어떻게 지식을 습득했는지 노력과 과정을 300자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파트와 B 파트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성과, 앞으로의 본인 계획을 250자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 자기소개서로 아, 마무리해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1500자를 이렇게 1파트와 2파트 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A파트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 B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학년 활동에서 찾고 A파트의 심화가 바로 B파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야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스토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3년의 활동 중 학년별 스토리가 되는 연계가 되는 활동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또 세 파트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논리적인 글로 작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발전 가능성과 탐구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겠고요. 진로와 관련한 노력을 쓸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소재의 깊은 내용을 논리적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를 먼저 쓴 친구라면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자기소개서를 아직 안 쓴 친구라면 이 표에 대입하여 한번 차근차근히 써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딱 정답이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께서 갈피를 못 잡겠다. 와, 자기소개서 진짜 어렵다. 라고 하시는 친구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나의 역할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활동 속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오는 정보들을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이거 많이 하는 실수들인데요. 주저리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스토리를 자기가 계속 만들다 보면요. 문장만 길어져요.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 글이 너무 잘 써지는데 라고 한다면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크게 두 가지 활동에만 집중해 주세요. 활동의 나열은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활동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활동은 연결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본인만의 과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과정. 생기부에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의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1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탐구 역량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어필했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미 생활기록부에 내신 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 활동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통합 역량과 인성을 어필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었죠.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1번에 조금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번과 2번이 합쳐지면서 1번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필이 완료됐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우선 타인과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함께한 어떤 활동이든지 좋습니다. 자, 이제 잠깐 멈춰 보시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본인이 주제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정리했으면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물론 모두 친구들과 다 함께 했었지만 생활기록부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1학년 2학기 때 진로탐구 동아리 공동수상 5인이라든지 뭐 친구들과 조별했다라든지 멘토 멘티는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발표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 속에서 함께한 활동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1학년 2학기 진로탐구 동아리 공동수상 5인이며 아마 수상 기록이 될 겁니다. 이 기록을 체크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상으로 제출하지 않고 저 내용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대를 쓸 거니까 통합 역량과 인성을 이렇게 함께 해주면 좋겠죠. 그럼 주제는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을 잡고 거기에 인성평가를 한번 드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노력한 경험, 그리고 배운 점을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이 무엇인지 아주 많겠지만 딱 하나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의 우수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300자를 먼저 작성하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경우 활동의 주제가 중요하기보다는 본인이 함께 활동하면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자를 적어놨고요.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본인이 배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정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배웠고 본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200자 정도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의 포부가 드러나 있으면 좋습니다. 본인이 이런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 팀플이나 문제 상황 발생 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번과 2번 소재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모든 평가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빈치형 인재는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과 다르게 학생을 평가하는 뭐 건국대라든지 아니면 뭐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커리큘럼과 이렇게 인재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조금 더 좋겠죠. 이 부분을 응용해서 다른 학교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소개서 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피드백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얼른 자기소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잠시 후에 1대1 질문 방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